안녕하세요. 전직 7년차 은둔형 외톨이,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콘입니다. 낮에 그 공원 옆에서 촬영을 하고,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혼잣말하면서 걷는다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라 다음 에피소드 때 도전을 해본다고 했는데, 그냥 생각난 김에 그 산책을 하러 잠깐 제간의 원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구름에 가려진 달 보이시나요? 이게 카메라로는 완벽히 이제 담아낼 수는 없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조명들이라든지 이런 산책로가 이렇게 조성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요런 낭만은 별로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새삼 많이 발전을 했고, 제가 이제 은둔 생활하는 7년 동안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이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살기 팍팍하다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7년을 바깥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탈출했잖아요.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는데 7년 만에 확 변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 그때는 집 편의점만 반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 주변에 산책을 하러 나올 일도 잘 없고 몰랐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에서 나와서 이제 바깥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전체적인 삶의 질이 올라갔다,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집 근처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와볼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공원인데 정말 좋아요. 걷기에 사람도 별로 없고 약간 나만의 정원? 그런 느낌으로 산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 에피소드에는 제가 어떻게 방을 나오게 되었나,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방에 틀어박히게 된 계기를 말하기 앞서서, 제가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는데도 저를 끝까지 잊지 않고 저를 챙겨주거나 이제 연락해준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간은 사실 자유롭고 싶어 하면서도 고독함을 견디지 못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외롭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말이거든요. 항상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근데 이제 혼자 하면은 제일 자유로운데, 혼자 외롭게 있으면은 또 그게 굉장히 고독해서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은둔형 외톨이가 이제 사회와의 단절을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던가, 아니면 사람과 알고 지내고 싶지 않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사람과 알고 지내고 싶지 않다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은둔형 외톨이들이 가족들이랑은 교류가 잘 되는데, 가족들도 전화를 한 번씩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심한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때는 거의 전화를 못 받았지만, 가족끼리 이제 생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은둔하는 동안에 제 하나뿐인 남동생이 먼저 장가를 가는 바람에 저희 집에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 남동생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남동생보다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남동생을 좀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모든 형들이 동생을 괴롭혀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좀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동생도 나름대로 이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 내가 진짜 인간 쓰레기 형이었구나. 하루는 그 동생의 핸드폰을 보는데 악마라고 돼 있더라고요. 악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좀 약간 충격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동생한테 성장 과정에 형이라는 이유로 그 너에게 권위적으로 굴고 너를 좀 막대하고 상처를 줬다면은 사과한다고 하면서, 그때 이후로 저는 동생에게 절대로 라면을 끓여달라거나 아니면 방 안에 불을 꺼달라든지 아니면 뭐 잔심부름을 시킨다든지 그런 걸 절대로 안 했어요. 제가 좀 동생한테는 굉장히 무섭고 그런 형이다 보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제 똑똑한 면도 있고 자기보다 잘하는 면이 있으니까 뭔가 좀 권위에 압도되는 약간 그런 무서운 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스스로 그런 제 권위를 조금 내려놓으면서 이제 동생과 이제 화해를 시작했고, 지금도 연락 많이 합니다. 예, 친하게 지내고, 힘들 때 동생이 되게 많이 받아줬어요. 제가 은둔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상처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동생이 많이 들어줬거든요. 같은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뭐 비슷한 공감대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가족 중에 동생한테 제일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동생 전화는 제가 따로 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동생이 결혼해서 아까 하던 말을 하면은 여동생이 정말 갖고 싶었는데, 동생이 정말 그 은둔하는 동안에 좋은 여동생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바로 이제 그게 우리 재수씨죠. 집에 엄마가 항상 이제 남자 셋에 엄마 하나 있다 보니까, 보통 딸이 있는 집들에는 이제 엄마가 좀 외로울 때 딸이 이제 말벗도 해주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우리 엄마한테 딸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생일 때마다 이제 우리 가족 4명의 생일을 꼭 챙겨가지고 은둔하고 있다가도 가족 생일이면 제가 나와서 같이 밥을 먹고 했는데, 재수씨 생일까지 이제 우리 가족의 이제 행사가 돼버리니까 너무 좋고, 이제 재수씨가 이제 정말 좀 잘 챙겨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밖에 나오면서 동생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재수씨가 옆에서 형님 좀 많이 도와드려라면서 그런 말도 많이 하고, 제가 뭐 힘들 때 얘기하면은 뭐 그런 것도 많이 들어주고, 제가 뭔가 이제 방구석에서 나와서 제 자체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기분 좋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는 건 아니다. 가족이랑은 계속 이제 연락을 좀 하고, 좀 못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저도 전화 온다고 바로 못 받은 적이 많아요. 자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카톡으로 왜 전화했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은둔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 관계가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친구가 없어져요. 옛날에 같이 그렇게 술 먹고 밤새고 놀고 했던 친구들이 다 없어집니다. 제가 이제 친구들 결혼식은 다 이제 좀 애들이 일찍을 가서 결혼식은 다 참여했거든요. 한 친구 빼고는 다 참여한 것 같아요. 한 친구 빼고는. 그래서 이제 축의금도 다 했고. 근데 이제 연락이 안 오죠. 뭐하고 지내냐고. 이제 왜냐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연락이 아무리 와도 이제 친구들도 와, 이 새끼 진짜 답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지쳐서 이제 전련하는 거죠. 이제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가끔 연락할 정도는 많이 이제 인간관계가 회복됐거든요. 옛날 인간관계가. 그때 정말 제 기억에 좋았던 친구들은 제가 다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 지금 이런 상태라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 털어놨죠. 사실 의사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고 이제 절대로 안 끊긴 친구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이제 자아 성찰을 하면서 서로의 자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 그 불알 친구 두 놈이 있거든요. 한 명은 군인이고 한 명은 이제 양산에 성공한 그 젊은 기업가입니다. 원래는 이제 기업 2세였는데 사장 타이틀을 달고 이제는 당당한 이제 기업가가 됐죠. 친구가 이제 회사를 맡으면서 회사가 더 잘 됐습니다. 아버지 때보다. 그 친구가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은둔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친구의 조력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첫 진단을 받았을 때 병원 갔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랑 이제 화병 그거를 진단을 받았었는데 우울증이라 그래서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 우울증에 대한 인식과 그런 그 정신적 호르몬에 대한 이제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의지로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면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약을 이제 끊게 되거든요. 그 약을 끊게 된 것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의사가 아버지랑은 조금 떨어져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저한테 이제 나가서 살아라고 어디 뭐 원룸이든 그런 거 해라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부모님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가 싫더라고요. 아버지의 도움이라든지.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또 생활비는 또 받고 싶어.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도 지금 그게 좀 웃기거든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도움 받기 싫으면은 생활비도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집을 잡는 것도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데 집은 도움이 받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필요하니까 받고 집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약간 이런 이상한 논리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친구 녀석이 이제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형제예요, 형제. 거의 뭐 형제죠. 그 친구한테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기 회사 사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실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자기 대학 후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랑 옛날에 놀 때 제가 친구 대학교도 놀러 가고 제가 옛날에 롤을 굉장히 친구 중에서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못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다이아가 근처에서 이제 흔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중에서 롤 잘하는 친구로 통해 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제 저 데리고 후배랑 가갖고 이렇게 하면은 내 친구 롤 잘하지 이러면서 약간 이래 해주는 학교 친구들이 이제 롤을 많이 하니까 친구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 문화에 합류하려고 친구도 롤을 배웠고 제가 이제 친구한테 옆에 PC방에서 이제 같이 밤을 새면서 롤도 많이 알려주고 했거든요. 그런 친구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성공한 기업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제 그 생겨있는 사회적인 파워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회사 내부의 파워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회사 기숙사에 먼저 사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옛날에 알던 그 민재 덕분에 이제 친구 덕분에 알게 된 그 친구의 후배기 때문에 별로 부담 없이 친하게 잘 지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집을 내려가서 2층에 있는 집을 혼자 쓰게 되거든요. 친구가 그것도 배려해 줬어요. 제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동네가 이제 엄청 구석입니다. 그 양산이라는 동네에서 상북면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살았던 동네인데 이제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는 좀 많이 멀리 있는 곳이고 이제 발전이 좀 안 되고 있는 촌동네죠. 거기서 3년 거주하니까 이제 병원 나갈 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 스스로 좀 합리화한 거죠. 이거 자기 의지로 된다. 약 안 먹어도 그렇게 단약을 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이 길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본인이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그 호르몬은 자기 의지로 절대로 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절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몰라가지고 단약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뭐 2, 3년이면 끝날 그런 운동 생활이 7년까지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도와줬던 그 친구가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거기 근처에 이제 친구 아버지도 계시거든요. 그 회사 사택에 친구 아버지랑 친구 어머니도 거주하시는데, 제가 너무 남사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럽고, 이게 우리 부모님한테 이제 우리 부모님과도 좀 아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약간 약간 똥칠 얼굴에 똥칠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해서 친구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 부모님 보기 너무 미안하다, 민망하다, 나 그냥 그 집에다 말해가지고 그 남양산역 앞에 물금택지 쪽에 원룸에 들어가겠다 해서, 친구가 알겠다고 해서 뭐 좋게 말해가지고 나와서 이사하고, 그때도 동생이 이삿짐을 옮기는 거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양산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제 또 은둔형 외톨이로 보내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사했을 때는 정신이 좀 말짱해서,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초기 증상이죠. 좀 말짱해요. 약간 오락가락하는데 말짱해. 그래서 청소도 하고 제대로 씻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사업하는 친구가 부사장일 때라 가지고 약간의 여유는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그 목욕탕도 가고 잘 지내냐고 이제 밥도 사주고 많이 챙겨줬거든요. 지금은 그 사장 달고 나서부터 이제 너무나 이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회사의 수장이다 보니까 뭐 각종 뭐 출장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좀 복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제 연락하면 연락 잘 받고, 이제 연락해서 이제 연락하고 보고 싶다 하고 같이 목욕탕 가자 하고, 그 3명이서 이제 완전 끈끈한데, 그 군인 친구가 내려오면은 무조건 봅니다. 어떻게든 시간 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그 친구들, 제가 운동을 하며 지내면서 단절됐던 친구들이 많은데, 딱 2친구의 전화는 무조건 받았고, 그 친구들이랑은 절대로 뭐 이렇게 되지도 않았고, 이제 그러면서 동생도 한 명 더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업하는 친구의 사촌 동생인데, 그 친구도 이제 사업을 하거든요. 이제 제 친구는 이제 기업을 하는 친구고, 이제 그 기업하는 친구의 사촌 동생은 양산에서 이제 여러 점포에서 이제 핸드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가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제가 좀 거부하지 않았던 인간관계가 아닌가, 어떻게든 연락을 받으려고 했던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저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방구석에 탈출해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걸을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가족들, 특히 이제 친동생이랑 이제 친동생의 이제 와이프인 재수씨, 요렇게 총 이제 5명이 저를 이제 제가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뭐 군인 친구는 뭐 전화 잘 받아주고, 멀리 있지만 뭐 돈 필요하면 돈도 잘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친구도 이제 밥도 많이 사주고, 제가 잘 있는지 안 있는지 혹시나 죽진 않았을지 잘 챙겨봐주고, 동생은 제가 뭔가 이제 가족적인 얘기,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마음의 상처 같은 거 얘기하면은 자기도 비슷하니까 아니까 그거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재수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변화할 때마다 이제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 칭찬을 누군가한테, 가족한테 특히. 아주버님 너무 좋아졌어요, 아주버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러면서, 저는 진짜 그런 칭찬을 처음 들어본단 말이죠. 저는 엄마 아버지한테도 그런 소리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거를 그 딸만 세대는 집 막내딸이 재롱둥이라고 우리 집에 시집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띄워주는데, 길을 세워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인간관계는 그렇게 유지한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 제가 나와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제일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5명 플러스 이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제가 좀 부모님을 보기 싫어서 그렇지 이제 부모님은 자식이다 보니까 어쩌겠습니까? 자식 걱정 뭐 계속 하니까 이제 도와주지 뭐. 죄송하면서도 좀 미안하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뭐 부모님한테는 좀 많은 감정이 들어요.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이제 그런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던 게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의사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이제 정신이 말짱해지니까 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단 제가 핸드폰이 너무 낡아가지고 밖에서 돌아다니는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을 7년 쓴 핸드폰을 바꾸기로 이제 결심하면 사실 핸드폰 너무 돈이 아까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핸드폰으로 연락할 사람이 없으니까 핸드폰이 필요가 없거든요.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다르니까 밖에서 이게 뭐 노래를 듣거나 뭔가를 할 때 너무 불편하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 제일 친한 친구의 사촌 동생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합니다. 그 동생아 그 형 핸드폰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단다. 그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뭐 제일 싼 거 없겠냐고. 그 당시에 제가 썼던 핸드폰이 아이폰 7이었거든요. 7이 크기가 좀 작아요. 이게 저는 핸드폰이 그 무조건 손에 잡혀야 되고 주머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자기만의 이제 확고한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폰 14나 15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꾸게 된 게 아이폰 7을 리뉴얼한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이제 아이폰 SE 2세대 있거든요. 2세대? 아 3세대였나? 여튼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폰 SE로 이제 교환을 하는데 휴대폰 요금을 어떻게든 아끼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요 폰이 제일 싸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후회합니다. 그때 어차피 지금 제가 요금제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 때보다. 왜냐면 이제 그 인터넷 무제한 요금제를 안 쓰니까 그 데이터를 다 쓰면은 밖에서 핸드폰이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핸드폰으로 뭔가 하는 게 많은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요금제를 이제 그 데이터 걱정 없이 쓰는 요금제로 바꿨고 그리고 제가 스마트워치까지 쓰다 보니까 요금제가 이제 뭐 지금 한 달에 핸드폰비만 지금 10만원 정도 낸단 말이죠. 기계값 포함해가지고. 그럼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쓸 걸, 그런 요금제를 쓸 거로 생각하고 아이폰 15를 했으면 됐는데, 예,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핸드폰 요금 안 쓸라 그랬지, 원래는. 근데 이게 핸드폰 요금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게 바깥 생활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사촌 동생이 저한테 이제 핸드폰을 바꿔주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혹시 핸드폰을 하면은 뭐 사은품으로 에어팟 같은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제가 이제 에어팟 1세대를 굉장히 빨리 쓴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에어팟 1세대가 부산에 이제 서면 거리에 가면은 끼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너무 그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친구가 그때 저보고 놀렸거든요. 그 메뚜기 같다고, 외계인 같다고 에어팟을 끼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끼고 있으니까 이상하지 않거든요. 좀 약간 제가 선도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1세대 썼던 게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시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에어팟을 새로 구매해야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의 사촌 동생이 자기 이제 에어팟 2세대가 자기는 안 맞아서 프로로 바꿨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주려고 했는데 자식들도 이게 귀가 너무 커서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에어팟이 귀에 비해서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아서 뭐 장롱 속에 뭐 넣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주겠대요. 거의 새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새거나 가격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10몇만 원을 저한테 그냥 준 거죠. 뭐 중고로 팔아도 10몇만 원 나올 것 같던데 이제 그런 도움을 받고 이제 그걸로 이제 농장 일을 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자전거로 전기 자전거로 이제 아버지 농장에 출퇴근하면서 그 바깥에 이제 경치를 보면서 노래를 듣고 가는데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눈물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특정 노래에서 특정 가사를 들으면은 울컥해가지고 자전거 타면서 울었던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예. 이제 내가 운동 생활을 하면서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들이랑 탈출할 때 나에게 도움이 돼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벌써 25분이 지났네요. 예. 이제 영상을 그만 촬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이번 에피소드는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